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지금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나무인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장해찬 전 최고와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에 대해 가지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보수 진영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 매번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파이터가 없다, 전사가 없다,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호려 단신으로 진짜 최고위원직을 달고서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국민들의 뜻을 대변했던 게 장해찬 전 최고인데 12년 전에 아무런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썼던 글이 논란이 돼가지고 최고위원직 지금 후보직을 그렇게 이제 박탈당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막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을 불량품이다라고 부른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식으로 이재명이 옹호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김부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제 커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찬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선거는 그런 식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들 당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져 있죠. 그렇게 사진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다. 무슨 역겨운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다라고 옹호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의 12년 전 발언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내로남불 그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로남불 그 자체 정말 상대하기도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그 민주당의 모습을 표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류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류사명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찰 총경 출신이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똥팔육 세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똥팔육 세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체제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죠. 현재 어떤 사회 시스템, 현재 어떤 규칙과 규율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골 기질을 가지고 뭔가 좀 이거를 깨부셔야 된다라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똥팔육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지 똥팔육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현재 있는 체제에 대해 가지고 그 체제의 부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각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똥팔육인데 정작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 듯이 이 시스템은 지켜야지 우리가 시스템 그 자체인데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갖기 전까지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깨부수려고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이 시스템과 이 체제는 유지를 시켜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억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똥팔육 세력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 모습 그 자체였죠. 정치 개혁해야 된다. 무슨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들이 적폐 그 자체가 되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류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류사명이가 떴던 게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드러내면서 떴었죠. 그러면서 전체 전국적인 그런 어떤 총경 회의 같은 것도 주도했던 게 류사명인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극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찰총경이 도대체 무슨 재량권을 가지고 무슨 자격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하극상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가 봤었을 때 지 정의감에 입각해 가지고 봤었을 때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니까 하극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보적인 혁신이라고 포장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설쳐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거꾸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하도 아니고 그냥 후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후배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류사명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이 경찰들 후배들 조용히 해라! 이 사람아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전형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똥팔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후배가 나한테 지금 뭐 끼어들 수가 있냐? 경찰관이 지금 뭐 법을 어겼습니까? 규칙을 어겼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을 갖다 어거지로 지금 뭐 류서명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 그 자체를 지키고 있는 것뿐인 것인데 그거를 류서명이가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선배인데 감히 어떻게 후배가 끼어들 수 있냐? 끼어들고 자식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경찰관은 자기의 직무에 맞게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선후배 문제가 왜 도대체 등장을 하냐고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권위주의 그 자체. 권위주의를 깨부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지들이 권위주의 그 자체인 똥팔육의 내로남을 모습을 류사명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진짜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3% 정도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이냐라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51%, 류사명이가 42%로 격차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진짜 우리가 조금 뭐 앞서 나가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류사명 같은 인간이 그러다가 진짜 여러분들 지역구를 대표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류사명이 측에서는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리고 있는데 그 아무 소리 중에는 폐륜적인 얘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보니까 지난 12일에 류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는 중구를 지역구로 하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동작을로 왔었고 동작을에 낙선을 하니까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용산으로 주소를 옮겼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산 출마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거 목적은 뭐겠어요? 애당초 지금 이제 그 류사명리가 동작을에 나왔던 게 어떻습니까? 연고가 없잖아요. 부산 출신인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동작을에 나왔냐? 그 연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용산으로 옮겼던 것은 용산 출마를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폐륜적인 얘기냐? 왜 도대체 나경원 후보가 용산으로 그렇게 이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보필하기 위해서예요.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 부친 나채성 흥신학원 이사장이 거기 살고 계십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용산의 근처에 집을 구해가지고 아버지를 좀 보필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용산으로 이사를 갔었다가 4월 달에 다시 동작구 흑석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용산 출마를 막 기웃거린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폐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수준대로 놀고 있는 것이죠. 지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동작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인지 아무 얘기나 지금 막 하는 것 같은데 해도 되는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필하기 위해 가지고 이사를 갔던 거를 정치적으로 써먹는데 이게 진짜 폐륜이지 다른 게 뭐가 폐륜이겠습니까?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선거를 지금 뭐 치르겠다라는 여력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를 건들 게 아니라 누구부터 건드려야 돼요? 이수진 의원부터 가가지고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수진이가 나가야 되는 그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류사명이가 덥석 물었던 거잖아요. 그 이수진은 지금 팽 당한 것이고 그 이수진이부터 설득을 하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수진이가 설득이 돼가지고 열심히 류사명을 위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주면은 벌어져 있는 격차가 줄어들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수진이부터 가가지고 설득을 하세요. 물론 뭐 이수진이 같은 경우는 류사명이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당에서 무슨 뭐 당원들이 몇 명 뭐 요청을 했나 봅니다. 이수진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 바로 그냥 막 페이스북에다가 A4 한 몇 장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돕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돕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설득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될지 물론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류사명이만큼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위주의 그 자체에 찌들어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벌써부터 소름이 끼치네요. 제발 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동작을에 계시는 분들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